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지금 불행한 결과를 지금 맞이할 텐데 정말 지금 외로워서 지금 뭐 불륜을 지금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불륜 자체가 지금 사실은 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를 만나는 목적, 상대가 나를 만나는 목적, 이게 이제 딱 떨어지면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뭐 서로 만족하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지금 상대를 만날 때 충족하려고 하는 거하고 상대가 나를 만나는 목적 자체가 이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나로부터 지금 충족을 못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불륜 자체가 또 다시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불륜을 저질러서 다시 이제 이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면 자, 또 다른 파트너를 찾을 건가? 아니면 가족한테 돌아갈 건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쉽지가 않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결국은 가족 밖에서 이제 자꾸 그 방법을 찾다 보면 가족도 나를 지금 버리게 되고 나도 지금 가족한테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불륜의 끝은 결국은 내 외로움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40대 남녀들이 지금 불륜을 저지르는 게 굉장히 지금 왕성하게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불륜 관계에서 느꼈던 공통된 실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자가 이제 남자를 지금 어떤 그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지금 여성도 지금 남성한테 이제 바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성적인 만족감 이런 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이제 뭘 원하는지 상대방한테 계속 그것만 지금 요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한테 뭔가 지금 자기가 어떤 따뜻한 위로를 받고 뭐 이러고 싶었는데 자기를 만나는 여성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지금 어떤 그 뭐 돈이든지 성노예로 삼든지 이렇게 지금 서로 이제 추구하는 욕구가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이제 헤어지면서 결국은 좌절감만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륜 관계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끝이 있다.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한 이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태도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처벌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게 좀 과감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잘 가꾸어 놓은 가정을 지금 버릴 만큼 이 사람에 의해서만 지금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지금 얻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시적인 어떤 그 정말 내가 가정으로부터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난 죽어야 된다. 정말 그런 극단적인까지 상황이 오시면 차라리 이혼을 지금 하고 그 사람하고 재혼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시적인 만남을 통한 불륜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동안 잘 살아오신 인생에서 어떤 오점으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내 삶의 끝을 잘 맺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잘 성찰을 좀 해보시고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퇴직자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배우자라는 사실에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뭐 어떤 논문에 따르면 남편이 그 퇴직 후에 그 노후에 어떤 그 배우자한테 의지하는 정도가 한 6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외에는 그 노후에 어떤 그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반면에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편한테 의지하는 정도가 한 3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지인이라든가 친구가 훨씬 더 그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남편하고 이제 부인하고 어떤 그 관계가
노후에는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부인한테 굉장히 지금 많이 의지하지만 부인은 지금 남편한테 그다지 의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 논문에 따르면 남편이 지금 먼저 사망한 그 부인의 수명이 더 평균 수명이 높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그 애물 단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주던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부인의 그 평균 수명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뭐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남편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한테 굉장히 지금 많이 의존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편하고 부인 관계가 이게 수평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게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많지가 않죠.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부인보다는 남편이 지금 그 자기가 이제 서열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부인한테 지시하고 뭐 명령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은데 일방적인 관계가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방적인 관계가 되다 보면 누군가는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누군가는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부분 다 남자가 이제 지시를 하고 여자가 따라야 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부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랬을 때는 남자가 다 자기가 지금 의사결정하고 그다음 이제 뭐 다 자기가 사업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결국은 다 누가 떠안아야 되냐면 가족이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일방적으로 지금 다 자기가 지시하고 그대로 지금 따랐는데 문제가 생기면 남자가 과연 수습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수습을 지금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수습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황을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지금 더 합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상호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지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요. 사업을 지금 만약에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만나갖고 이제 사기꾼을 만났을 때 사기꾼을 지금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은 부부가 같이 만났을 때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반대로 여자도 지금 사실은 이제 사기꾼을 지금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으면 서로가 지금 견제가 되고 서로서로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그 가정은 이제 튼실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지금 잘 이제 두 사람이 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금 부모로부터 이럴 때는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저렇게 지금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저런 지금 긍정적인 결과를 얻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좋은 결과를 지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학습의 어떤 그 장이 된다. 이렇게 지금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입장에서 보면 왜 배우자하고 지금 상의를 잘 안 하는가 이렇게 놓고 따져보면 배우자를 설득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질문을 지금 스스럼 없이 다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 배우자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지금 큰 어떤 그 장애물로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러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 모르고 질문을 안 하면 내가 정말 지금 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귀찮게 지금 자꾸 이제 나한테 지금 이런 질문을 해갖고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대답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배우자하고 여러분 관계는 상호 그 협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뭐라고 배우자한테 얘기하냐면, 당신이 뭘 안다고 지금 남편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에 끼어들어, 뭐, 이렇게 지금 무시하는 그런 대화를 지금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부부 사이에 마음에 금을 가기 시작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배우자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한테 의지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우자로부터 지금 지지를 못 받거나 이게 대화를 지금 못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여러분들이 돈도 많고 체력도 많으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뭐 그런 뭐 꽃뱀이라든지 이런 여성이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집에서 왕따가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밖으로 나돌아야 되는데
사실은 밖으로 놔두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뭐 파고다 보면 또 춥고 더울 때는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퇴직 준비를 지금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을 정말 따뜻한 가정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배우자하고 관계를 잘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결과 중심의 대화, 여자는 과정 중심의 대화를 지금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과정 중심의 어떤 그 대화, 그 다음에 정서 중심의 대화를 지금 하는 연습을 지금 좀 하신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아마 배우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성의 같은 경우에 지금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하고 대화하는 게 사실은 이제 과정 중심의 대화, 정서 중심 대화는 아예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좀 인내를 하시면서 아마 결과 중심의 먼저 대화를 조금 시작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과정 중심의 대화로 이제 넘어가시다 보면 아마 남편분도 그런 대화 방법을 지금 조금씩 익히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게 진정한 어떤 그 퇴직자의 삶, 아니면 이제 퇴직 준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 퇴직 후의 삶은 결국은 지금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좌우를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퇴직 후의 삶은 코로나 기간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남 자체도 이제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집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이제 그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그 가족과의 관계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화 방법을 조금만 익히신다고 하면 훨씬 더 행복하고 이제 편안한 그런 삶을 지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